자, 봅시다. 이제 등 수열, 지금 파트는 이제 수열을 할 겁니다. 수열에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의 합,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세 단원을 배울 거고, 첫 번째로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중에 등차 수열을 먼저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첫 번째 단원이 수열의 입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수열이 뭔가 한번 봅시다. 수열이란 수의 나열, 그러니까 숫자를 나열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규칙성 있는 수열이 있고 규칙성이 없는 수열이 있다. 1, 3, 5, 7, 9는 홀수라는 규칙을 가지는 반듯하고 예쁜 수열이다. 2, 13, 5, 7, 3 이런 것처럼 별 규칙성이 없고 울퉁불퉁한 수열. 우리는 규칙성 있는 예쁜 수열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거는 숫자를 이제 수두를 나열을 할 건데, 요렇게 이씨 커지는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을 우리는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봅시다. 특히 더 예쁜 수열 두 가지가 있다.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등차 수열과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 등비 수열이 있다. 2, 4, 6, 8, 10은 2 더하고 2 더하고 2 더하고 2 더하고 2를 더해가는 수열. 여기는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2를 곱하고 2를 곱해가는 수열. 이렇게 규칙성 있는 거를 우리는 수열이다 라고 할 겁니다. 수열을 이루는 각각의 수를 항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는 첫 번째 있다고 했고 첫 번째,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항이 유한계면 유한수열, 항이 무한계면 무한수열. 보통 수열이라 하면 무한수열을 가리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n항을 일반항이라 하고 a의 n이다 라고, n번째 항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일반항이다 라고 할 겁니다. 이걸 우리 선생님은 공식처럼 공식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공식. 나중에 나와서 배울 겁니다. 일반항 A에는 모든 항의 대표 선수다. A1은 첫째 항이라 하고 A2는 두 번째 항, A3는 제3항 이렇게 얘기해서 A1, A2, A3 당당당당당 AN, 여기 일반항입니다. n번째 항을 일반항. 일반항을 써서 AN 그 같이 간단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집합기호가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집합기호가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안에 EN 플러스 1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n은 뭐 할까? 그쵸? 1부터 2 자연수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 잡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A1은 그렇죠, 1 잡아놓으면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A2는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합기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3, 5, 7, 9 이런 식으로. 그러면 n번째는 2n 플러스 1. 요게 an번째 항이 되는 겁니다. an번째. 요거는 A1 첫 번째 항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수열 2, 4, 8, 16. A1은 2, A2는 4, A3는 3. AN은 2의 n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2의 1승,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2의 4제곱, 그래서 n번째는 2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반항, n번째 항 2의 n이라는 요거에 첫 번째 항 고르려면 1을 대입하고, 두 번째 항은 여기다 2 넣고 이렇게 쭉 나열되고, 이건 n번째 항이 되겠죠. 그럼 n번째 뒤에는 그렇죠, 2n 플러스 1, 그 다음 또 2n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반항은 모든 항의 규칙을 나누는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일반항하고 구하고 나면 100만 번째 항도 쉽게 구할 수 있다. 진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n번째 항의 모양이 2의 n이면 100만 번째라는 걸 여기다 100만만 넣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 공식이다. 공적인 공통된 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공통된 식이다. 그래서 공통된 식을 우리가 공식이다.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식, 공식 뭐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의 기호를 SN, 그렇죠. SN, 썸의 약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n번째, 만약에 S3 이라도 있으면 뭡니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S10돼 있으면은 A1, A2, 땅땅땅땅, 점점점, A10항까지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SN은 뭐가 되는 겁니까? A1 더하기 A2, 땅땅땅땅, 점점점점, AN까지 합을 얘기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수열의 핵심 주체는 바로 일반항 A의 n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기다. 그러니까 수열의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일반항 구해라, 첫째 항 구하라,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라. 이런 게 대부분의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등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란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수열. 같은 수를 더해가니 차이가 같다. 그래서 같을 등, 그죠? 차, 그죠? 차이가 같은 수열 이렇게 얘기하고요. 더해가는 일정한 수를 우리는 공차랍니다. 공통된 차이, 공통된 차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등차 수열 이렇게 같은 차이의 수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등차 수열의 관계식이란 거는 n번째 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열 AN이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라 할 때 제 n항 AN과 n 플러스 1항과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A1 그 다음에 두 번째가 A2 모두 점에 있는 AN 번째 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AN 플러스 1항이 있을 거고 그 뒤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A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끝없이 가겠죠. 수열이라는 게 나열되겠죠. 나열되는데 공차 첫째 항은 얘입니다. 우리가 보통 첫째 항을 A1은 A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A2하고 A1의 차이, A3하고 A2의 차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N 플러스 1하고 AN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 차이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공차라고 하고 D라고 표현합니다. D. 이해가시죠? 그래서 D항에서 앞항의 차이가 일정한 거 우리는 그걸 공차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의 관계식. 요런 관계가 있다면 은 등차 수열을 얘기한다 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등차 수열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2, 4, 6, 8 당당당 이렇게 나갈 때 봤을 때 첫 장이 2입니다. 그죠? 거기다가 일정한 수 더하기 2 하면 그 다음 수가 나오고 또 더하기 2를 하면 그 다음 수가 나오고 첫 장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A2가 되고 그죠? A2에다가 또 더하기 2를 하면 A3가 되고 당당당 AN에다가 더하기 2를 하면 그렇죠. 그 다음 항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요거 일정한 요 차이를 D라고 했으니까 첫째 N항에다가 D를 더했더니 그 다음 항이 되더라. 요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표현법, 그러니까 뒤에 거와 앞에 거의 관계식, 그거를 우린
요 관계식의 특징을 보고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가 있다면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쭉 나갑니다. 첫째 항은 2, 공차는 차이를 봅니다. 5 빼기 3, 8 빼기 3, 11 빼기 3. 그래서 공통된 차이는 3이다. 100, 95, 90, 85 이렇게 쭉 나가죠. 첫째 항은 100, 그 다음에 뒤에서 앞항을 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반드시 뒤에서 앞에를 빼야 됩니다. 공차라는 개념을. 이게 공차라는 개념이 여기 자리 있죠. 등차 수열의 안항, 즉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첫째 항 A, 공차는 D. 인 등차 수열은 A에서 출발하여 D씩 더해가는 수열. 이때 규칙성을 본다. 첫 번째 항을 우리가 A라고 뒀을 때 두 번째 항은 이 항에다가 더하기 D를 한 것이 그 다음 항. 또 세 번째 항은 그죠? 이 첫째 항에다가 더하기 D 한 번 하면 두 번째 항, 두 번 하면 그렇죠. 세 번째 항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세 번 하게 되면 네 번째 항이 나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A 첫째 항은 계속 똑같아지는데 네 번째 항을 구하려고 할 때 공차는 하나 그렇죠 모자르게 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n번째 항을 구할 때는 첫째 항 그대로 가고 여기 n항이니까 n보다 하나 모자른 공차를 곱한다. 곱해서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n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d n-1 이렇게 되겠죠. n-1 d 첫째 항에다가 n-2 이 n보다 하나 모자른 공차를 곱해서 더한다.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식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씁니다. 첫째 항은 A고 공차가 D일 때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만큼 곱해서 더한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뭐 전개도 됩니다. an은 a 더하기 그렇죠 nd 빼기 d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거. 자, 위에서 소개한 식은 모두 수열 an이 등차 수열임을 나타낸다. 요런 모양을 보고도 등차 수열이구나, 요런 관계식을 보고도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때 D는 차이를 뜻하는 디퍼런스의 첫 글자 D를 딴 것이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려면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한 후 일반항 공식에 대입한다.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고 일반항 공식에 대입한다. 그렇죠. 이 식의 구조가 첫째 항하고 그렇죠. 공차만 알면 된다라는 겁니다. 첫째 항 A와 공차 D만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두 문자 A, D를 구하려면 두 조건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미지수가 두 개면 조건이 두 개야만이 이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일반항이 n에 대한 1차식이다. 요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n에 관한 1차식인 모양의 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an은 뭡니까? a 더하기 n-1의 d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걸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dn 마이너스 d n에 관한 1차식으로 바꾸면 dn 더하기 a 빼기 d 요것을 어떤 값이라고 표현하고 요것을 어떤 값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an 더하기 b 이렇게 보겠죠. 그럼 n에 관한 1차식이다. 요게 바로 공차 역할을 한다. 1차식 입장에서 보면 기울기가 곧 공차였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옛날에 이제 y절편이라고 부르는데 특징이 첫 장에서 공차를 뺀 값
이거 중요하죠. 이때 1차항의 개수 A가 바로 공차이다. 이것은 등차수의 일반항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등차수의 일반항 A에는 A 더하기 N-1D, 요 전개하면 DN 더하기 A-D 이므로 N의 개수가 항상 D, 즉 공차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우리 1차식 개념에서 보면은 길기였다라는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3, 9, 15, 21 일반항 구하려면 등차수의 일반항은 첫째 항하고 그래 공차만 알면 된다. 그리고 공차는 둘째 항에서 첫째 항을 빼면 공차가 된다. 요 두 가지 키포인트입니다. 첫째 항은 3, 공차는 A2-A1 9 빼기 3은 6. 그래서 AN의 공식이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입을 하면 6N-3이 2등차 수열의 n번째 항, 그렇죠? n번째 항의 일반항을 알 수가 있다. 이게 n번째 항의 일반항입니다. 자, 두 번째 거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2, 공차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일반항에 넣고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4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다른 풀이 그죠? 1단계 공차는 A2-A1 9 빼기 3은 6. 그 다음에 AN은 하고 공차가 6이란 얘기는 기울기가 6이란 뜻이죠. 6N 더하기 여기는 모르니까 아직 세모. 근데 그쵸? 그 다음에 비교할 게 뭐냐면 첫 장이 얼마입니까 여기서? 3이죠. 그러니까 A1은 6 곱하기 1 더하기 세모가 되고 이 값은 얼마? 3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첫 장이 3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세모는 얼마 되겠습니까? 넘어가면 3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6, 아니 마이너스 3. 그래서 3 구하고 나면 그냥 A는 6의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아, 요 공식을 많이 쓰죠. 빨리 쓰려고 그러면 요 공식보다. 두 번째도 A2-1에서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4n 플러스 세모 n이 1일 때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세모는 2. 그래서 최종은 A는 마이너스 4n 더하기 2가 되겠습니다. 일반항 AN은 4n 플러스 3, 5, 1차, n에 관한 1차식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등차수열이고, 그 다음에 요것이 첫 장이 기울기가 역할하는데 사실은 공차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차 수염을 보여라, 뭘 보이고 첫 장과 공차를 구하라. 공차는 바로 나왔죠. 4. 공차는 바로 4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 첫 장을 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A1은 그죠? 4 곱하기 1 더하기 3. 왜? A1은 n 대신에 1 잡아놓으면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 7. 그래서 첫 장이 7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말이죠? AN은 돼 있고 요거 돼 있고, 그럼 n 플러스 1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n 플러스 1항 바뀌었으니까 여기 n 플러스 1 바뀌면 여기도 n 플러스 1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리했더니 4n 더하기 7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차 D항에서 앞항을 뺀 거, D항에서 앞항을 뺐더니 4n 플러스 7, 4n 마이너스 3. 그래서 공차는 4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장은 요 1 잡아놓으면 되니까 7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제5항이 3이고 제10항이 13인 등차 수열을 구하라. 이 수열의 20항을 구하라. 주어진
주어지면 등차 수열은 결정된다. 즉 두 항만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은 A에는 A 더하기 n-1D로 보고 놓고 관계식을 구한다. 자, 요게 일반항 n번째 항의 일반항이죠. n번째 항의 그 항 이름이죠. 항 이름. 그러면 A5는 어찌 되겠습니까? 5 잡아놓으면 됩니다. 5 잡아놓으면은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5 그러니까 A5는 여기다 5 넣을 게 없죠. 여기는 A 더하기 5 빼기 1은 4D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이 얼마?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C항도 똑같이 구하면 A 더하기 9D 이제 뭐 요 공식 안 해도 여기가 하나 모자란 데 있죠. C항보다 그게 13.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 N-5 D는 2 그랬죠. 그럼 AN이 완성이 됐습니다. AN이 공차가 2니까 2N 그 다음에 첫 장이 마이너스 5 이거 이렇게 할까요? 첫 장이 마이너스 5 더하기 m-1 m-1 d 했으니까 d가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요 식에서 20항을 구하랬으니까 A20은 마이너스 5 더하기 20 넣으면 19 곱하기 2 이렇게 풀면 3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제3항과 제8항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이며 중요합니다. 제5항이 마이너스인 등차 수열이 있다. 이 수열의 첫째 항과 공차를 보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무슨 말이냐면 3항하고 8항이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부호가 무슨 얘기냐면 A1, A2, A3 당 A8 이렇게 이제 여기다 A9 뭐 이렇게 있겠죠. A5도 있으니까 뭐 A5 적어 봅시다. A4, A5. A5는 마이너스 2라 있고 그럼 여기하고 여기가 그 절대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3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면 여기는 3이 될 거고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등차수열의 첫째 항을 A, 공차는 D, 일반항을 AN이라면 AN은 A 더하기 n-1D 제3항과 제8항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그랬으니까 A3하고 A8이 같은데 부호 반대니까 둘 중에 아무거나 마이너스 넘어가면 얘들이 더하면 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여기 그렇죠. 얘들이 더하면 0이겠죠. 그죠? 그러면 3항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3는 그쵸, 첫째 항에다가 하나 모자란 거니까 2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A8은 첫째 항에 여덟 번째 하니까 7D 공차를 7번 공차를 2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합이 0이다. 다 더했더니 2A 더하기 9D는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5항이 마이너스 2라 했으니까 그죠? 제5항은 뭐라고 말할 거예요? A 더하기 4D는 0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네 번째 항 그죠? 더했으니까 그럼 A 더하기 4D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식하고 요식하고 연립해서 풀면 A는 얼마? 마이너스 18 D는 4 그래서 답을 최종 내겠습니다. 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 항이 40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인가? 무슨 얘기냐면 40 첫 번째 항이죠. 두 번째 항은 여기서 3 빼야 되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37 그 다음에 34 31 그 다음에 29 이런 식으로 꾹 나가면 언젠가 뭐가 되겠습니까? 음수가 나오는 항이 있겠죠. A2 A3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뭡니까 일일이 써서
직접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항을 구한 뒤 AN, 그러니까 n번째 항이 0보다 작을 경우를 찾아서 바로 구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항이 40,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식에 대입하면은 3n 마이너스 43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은 공차를 알아서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an은 마이너스 3n 더하기 뭐 여기는 모르죠. 모르니까 네모로 할게요. 그러면 첫 장을 넣었을 때 40이 돼야 되니까 A1은 40이 되고, 그렇죠? 일단 원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네모가 얼마라 했습니까? 40 이렇게 했으니까 40 이렇게 비교하면 되겠죠. 아, 여기 40 썼네 참. 그럼 네모는 얼마 넘어가니까 43, 여기 43.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완성했습니다. 근데 요 값이 n번째 값이니까, 그렇죠? n번째 값이 마이너스 3n 더하기 43이니까 나는 이게 뭐가 되길 원합니다. 음수가 되길 원하니까 0보다 작기를 바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병역 풀었더니 n은 3분의 43 14항보다 좀 넘어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부분이 아까 14항이고 점점점 나온 거는 그죠? 15항과 어디쯤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린 자연수를 따져야 되니까 15항은 무조건 음수가 처음으로 나오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수 9와 24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어서 전체가 등차 수열이 되도록 이루도록 하려고 한다. 이 4수를 차례대로 구하시오. 두 수 사이에 4개의 수를 넣으면 9는 첫 번째 항, 24는 여섯 번째 항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9가 있고 여기 24가 있으면 이 사이에 하나, 둘, 셋, 4개의 숫자를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이기 때문에 여기는 첫째 항, 여기는 여섯 번째 항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해가시죠? 자,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이 9, 제 6항이 24이므로 요 6항이 24, 첫째 항이 9, 6항이 24이므로 공차 D 일반항은 AN은 9 더하기 N 빼기 1D 정리하면 6항이 24라는 걸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A6은 여기다 6을 잡아놓으면은 9 더하기 5D는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24. 그래서 D는 이퀄로 얼마? 3 이렇게 되겠죠. D는 요거 정리하면 3 되겠죠. 그죠? 그럼 공차 D를 구했고 첫째 항도 구했으니까 9에서 출발해서 24까지 공차 3씩을 더해가면 된다. 그렇죠. 9에다 3 더하면 12, 10에다 3 더하면 15, 15에다 3 더하면 18, 13에서 3 더하면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네 수는 차례대로 12, 15, 18, 21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